부분이 정치적 해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야지. 그리고 윤리위에서부터 추가로 제가 뭐 정치적 해법은 뭘 의미하는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앞서 우리 뉴플리에서 윤리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정치적 해법에 따라서 뭐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분이 정치적 해법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치적 해법 이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거 따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선 본인이 정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라고 그랬죠. 얘기를 하면서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해서 본인은 절대 어떤 사태나 어떤 그 사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배수준을 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살짝 그 말씀이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공천을 담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탈당을 하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폭탄선언을 하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사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준일 병자, 지금 일각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 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윤리위 전이나 후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국정 운영의 걸림돌은 대통령실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는 뭐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진행되어 왔던 일들의 개연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는 과정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못하게 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과정들 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이정근 씨의 녹취록은 의심하지 않고 다 사실처럼 받아들이면서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태영호 씨의 이야기는 왜 녹취록이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저 지도부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내려다 꼽은 지도부잖아요. 별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게 공천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서 태영호 의원에게 뭔가 언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통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녹취라든가 그런 가능성,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논평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전부터 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자,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대통령실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화자찬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물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한 자리도 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소통이라는 이런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자화자찬 자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브리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던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자화자찬
자찬하는 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브리핑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뭐 국민의 의견이라든가 기자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대통령실도 뭔가 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근데 수도 이제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취임 1년을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편집을 해봤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또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크게 도약하는 다시 대한민국. 자, 지금 이게 이제 취임 1주년 성과 홍보하는 영상인데 우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소감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기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화자찬인가요?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화자찬인가요? 영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화자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역대 이런 정권은 처음이다. 1주년 기자회견 안 한 정권이 저는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 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창조경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1년 차에 소득주도 성장, 이명박 대통령 뭐 4대 강도하고요. 뭔가 하려는 정부였어요. 이 정부는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는 뭘 하는지를 목표가 없는 정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한 분이 3대 개혁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네. 이거 있잖아요. 네거티브 과제예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몇만 불 시대로 가겠다. 창조 경제를 해서 나라를 어떻게 부강시키겠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내거는데 네거티브 이슈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는 것은 역시 아직도 수사하고 검사처럼 하겠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4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러시죠. 정말 비정상화가 작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 정상화하는데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네거티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것을 확보하는 그 길이 지난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외교, 경제 등 5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30가지 정도의 어떤 성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탈원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가진 원전 생태계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이고 앞으로 1년, 2년 가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까지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지지세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획하고 어떻게든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담백하게 나아간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뉴플리에서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1년 국정 운영 지지도입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37.5%고요. 부정평가가 60%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과거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진영 부원장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일이어도 이거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 기조 1년을 맞았습니다. 흔들림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마치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지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 개혁 성과가 나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역설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그 민주당의 정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조직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큰 틀을 봤을 때는 그것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좌고우면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박진영 부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상의 애로사항도 있다.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지 전세 사기 현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런 책임론을 꺼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시 데려다 놓으시죠. 그럼 지지율 50%, 60% 나오고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앞에서 대통령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개혁은 인기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YS 대통령 군 개혁하면서 지지율이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상황입니다. 이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개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당적도 없던 사람을 국민의힘이 불러낸 분이 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높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는데 민심을 듣겠다. 그럼 민심 어디 가서 들어요? 지지율이 민심 아닌가요? 지지율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연하지 않겠다. 독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가 뭐 평론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1년 과연 점수를 몇 점을 주실지 한번 방송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